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지오보드랑 고무줄, 그리고 리플렉터, 그리고 펜토미노 필요해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볼게요. 오늘도 많은 분이 오셨어요. 네. 저희 오늘 지오보드 하고요. 펜토미노 하고, 그리고 리플렉터 사용법 설명 한 번 더 할 거고요. 지오보드 보시면 투명이잖아요. 투명이고 여기에 번호가 적혀져 있고 그리고 그 알파벳이 적혀져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앞에는 사각형 점 이렇게 5개 5 곱하기 5 있고요. 뒷면에는 동그라미 원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오보드로 활용하는 법 중에 하나로 알려드리려고 또 허세교구가 또 등장하는데 이런 지오보드가 있어요. 이런 지오보드. 요거 사용할 건데요. 이걸로 뭐 보여드릴 거냐면, 우리 그 펜토미노 만드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노미노, 도미노 이렇게 가는 거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펜토미노 맞추기, 활동하기, 뒤집기, 돌리기, 활용법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재에 나오는 내용도 좀 살펴보고, 사이 중간에 이제 펜토미노랑 그 지오보드랑 이용하는 방법들 이렇게 볼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카페 후기 봤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축제 드렸었잖아요. 그 7교 축제. 제가 카페에 올려드렸는데 정삼각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요런 질문 했을 때 우리가 7교 사용해서 정삼각형 만들어 보세요. 정사각형 만들어 보세요. 정오각형 만들어 보세요. 정육각형 만들어 보세요. 뭐 이런 활동을 했는데 7교를 사용해서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예요. 안 만들어지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그 카페에 7교 자료 올리면서 이야기해 놨어요. 왜냐하면 일단 정삼각형을 써드려요. 정삼각형은 내각의 크기가요. 내각이라는 걸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각, 내각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7교 조각을 꺼내셔서 안에 있는 각은 이제 각도기든 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접어서 만들었던 직각이든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표현을 해서 내각의 크기가 모두 몇 도인지 살펴보는 거예요. 60도. 그런데 7교에 있는 삼각형은 실제로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 정확하게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의 두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면 요 길이 여기 있는 길이와 여기 있는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빗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각의 크기가 직각이고 45도, 45도잖아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여기랑 여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교에서는 정삼각형은 내각의 크기가 60도지만 7교에 있는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45도와 90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과 정사각형 형은 90도만 있고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에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35도와 45도가 있죠. 그래서 135도 더하기 45도가 180도였어요. 네, 이렇게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어떻게든 뭔가를 조합해서 45도 더하기 45도 어떤 조각을 조합해서 만들면 45도, 45도니까 결국 직각이거든요. 여기가. 60도가 되지 않아요.
어떤 조각들을 이용하여서 60도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렇게 생긴 정삼각형 60도, 60도, 60도가 되는 정삼각형을 만들 텐데, 7교에 있는 조각을 가지고는 안에 있는 내각의 크기가 60도인, 세 각이 60도인 정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만들 수가 없다인데요. 우리는 서술형을 준비해야 하고, 네. 서술형을 준비해야 하고, 아이들이 써야 하므로, 쓸 때도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하고 싶은 말 중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정삼각형의 내각의 크기가 몇 도다? 60도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7교는 어떤 조각들이 있는데 7교에 들어가는 조각들의 크기가 몇 도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아이가 스스로 써가면서 7교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적정 연령은 초2, 초3, 초4예요. 이상이에요. 네. 초5는 또 이런 거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사실. 그 초5, 초6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더 심화로 가야 되니까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거고요. 그래서 정삼각형 만들 수 없다. 정사각형, 정육각형, 정오각형 이거는 만들 수 있어요. 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 정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플라토 푸실 때 이거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을 하실 거냐. 뒤집기 돌리기 해야 하는데 뒤집기 돌리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뒤집기 돌리기 할 때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이랑 요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저는 그냥 뭐 물론 시계 놓고도 할 수 있죠. 근데 6세, 7세는 반드시 종이 시계 두고 해주세요. 6세, 7세는 시계를 두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1도 처음 한다면 시계 두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초2부터는 시계의 개념을 알고 있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시간에 대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시각을 읽는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나오다 보니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힘들지 않게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니 실제로 다양하게 교구를 써주자예요. 근데 많이들 수라방에서도 물어보고 하시던데 예전에는 가배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주산 많이 했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요 반드시 수학 교구를 만지게 해주셔라. 이거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학 교구랑 가배 주사는 다르거든요. 이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이에요.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배를 시켰으니까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할 거야. 주사를 했으니까 우리 아이가 암산을 잘하겠지. 물론 암산을 잘하죠. 계산 실수가 없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셔야 되고 수학 교구를 많이 만진 친구가 펜토미노나 이런 도형 부분에서는 특히 교구를 많이 만진 친구가 직관력이 좋고 관찰력이 좋고요. 그리고 도형 감각이 좋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7월 달에 처음 시작했을 때 굴러다니는 펜토미노를 보고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그런데 7월 듣고 8월 듣고 9월 들으니까 펜토미노 조각 12조각인 거 알게 됐잖아요. 똑같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해보니까 요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거 알게 되니까 수학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게 우리도 잘하거든요. 성인도 잘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얼마큼 더 많이 잘하겠어요.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고 좋고 비싼 교구 많겠지만 얘를 놓고 이건 액트북에 있는 거예요. 액트북에 있는 거 놓고 360도 기준 0도라고 두고요. 시계도 적었어요. 제가 12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반의 반바퀴라는 단어가 어려워서 90도라고 써놓고요.
보니까 얘가 셋인 거예요. 시계로 봤을 때. 왜냐하면 6, 7세 시계로 했어요. 6, 7세 시계로 했는데 시계로 하고 났는데 보니까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시계로 하고 났더니 반의 반바퀴 나오니까 얘가 반의 반바퀴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반의 반바퀴가 90도라는 걸 알려주고 90도가 3시라는 걸 알려주고 그러고 6시. 그러면 여기서 기준이 있어요. 12시와 6시는 뒤집기 돌리게 할 때 뒤집었을 때 어떤 방향이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원래 모양에서 6시 갔을 때 어떤 모양이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9시 270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교재에 나왔던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가 있었는데요. 얘를 가지고 얘를 점을 찍은 게 0도예요. 얘를 요렇게 점 찍은 대로 가면 반의 반바퀴 돌린 거죠. 반의 반바퀴. 요렇게 돌린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돌렸어요. 그러면 얘는 처음 위치에서 처음 위치에서 180도 돌린 거죠. 요렇게 보는 거죠. 그러고 다시 반의 반바퀴를 돌려서 보니까 270도였어요. 자, 이거를 확인을 했어요. 확인하고 나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자, 여기가 오른쪽이죠. 여기가 왼쪽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반의 반바퀴라고 하면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요. 270도 돌린 거는 왼쪽으로 반의 반바퀴 돌린 거랑 같은 모양이라는 걸 기억하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기억을 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활동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활동인지 나중에 알 수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가서 그때 돼서 알 수 있어요. 그때 돼서.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해주시고 아이에게는 6, 7세는 시계 두고 초등학교 1학년도 시계 두고 만약에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이가 헷갈려 한다면 시계 두고 해주시면 돼요. 네, 3학년 이상은 뒤집기 돌리기.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것 중에서 한 가지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도형을 언제까지 이렇게 뒤집기 돌리기 해서 직접 확인을 시켜줘야 되나? 이거 머릿속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요, 아이가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나면 뒤집기 돌리기 안 시켜도 저절로 하게 되는 시기가 와요. 그때까지 교구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셔야지 아이가 힘들지 않게 이렇게 보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두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우리는 지오보드가 있으니 지오보드에 똑같이 그 그림에 해당되는 거를 만들게요. 보면 지오보드에 색깔이 다른 고무줄들이 있어요. 색깔이 다른 고무줄. 얘를 칸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시고요. 아까 모양이 요렇게 있었거든요. 얘가 점이 있어요. 이렇게 있었어요. 초록 색깔로 해봐야겠다. 다른 색깔이 없어서 초록 색깔로 해볼게요. 얘가 빨간색이 기준입니다. 여기 제가 점 찍어놨죠? 네, 여기 이렇게 둘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칸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얘가 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고 나서 얘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반의 반바퀴. 그 다음에 또 180도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270도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러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투명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오보드는 투명이니까. 불투명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긴 불투명이 아니라서 투명이라서 뒤집기 돌리기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를 가지고 활동할 수도 있고 팩트북에 있는 얘로 활동해 줄 수도 있고 얘도 활동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오보드로 이런 활동들을 좀 다양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가장 고민이 뒤집기 돌리기 어떻게 할까? 이거 고민이신 것 같아서 이제 그 카페에도 글이 올라왔길래 그리고 플라톤은 답안지가 친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니 사실 도형에서 답만 있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가끔 고민이신 어머니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많고 저도 가끔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활용을 해주자고요. 이렇게 활용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제일 처음에 지오보드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거 했었어요. 6세인데 지오보드를 처음 만났어요. 6세인데 지오보드를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지오보드는 이렇게 보고 유초등 수학 필수 교구고 투명 지오보드예요. 저희 갖고 있는 거. 양면으로 되어 있고요. 고무줄 15개 있습니다. 첫째로 모양 만들기 가능하고 길이와 넓이를 비교하는 거 가능하고 위치와 방향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다각형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물이나 숫자나 건물이나 글자 등의 모양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충분하게 해주시면 돼요. 아이가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도 잘 못한다. 그러면 일단 아이랑 같이 고무줄을 끼우세요. 자, 이렇게 끼우고 이걸 뭐라 그러자? 가로라 그러자. 이거 가로라고 하자. 라고 얘기합니다. 가로라고 해요. 자, 가로 끼우고 나서요. 저는 아이들이랑 수업할 때는 이렇게 해주고 나서 다시 빼서 세로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세로도 보자. 세로. 네, 가로와 세로 이런 활동도 해주시고요. 가로도 보자, 세로도 보자 이렇게 해주세요. 가로도 보고 세로도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랑 같이 반드시 하셔야 할 활동 중에 하나로 추천은 대각선이에요. 대각선, 대각선, 대각선. 얘도 대각선이죠. 그런데 끝까지 가볼게요. 대각선. 이 활동을 하면서 고무줄의 탄성도 배우고 짧은 거, 긴 거 이렇게 원의 지름이 짧은 거, 원의 지름이 긴 거, 뭐 이런 거, 반지름 짧은 거, 반지름 긴 거,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각선 활동까지 해주시고요. 그러면 가로도 했고, 세로도 했고, 아이가 대각선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가로가 길어, 세로가 길어, 대각선이 길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 세로, 대각선이 만나서 꼭지점이 3개인 뭐가 됐어요? 삼각형이 됐어요. 가로도 있고 세로도 있고 세로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오보드 고무줄은요. 잃어버리면 그 지오보드 고무줄만 따로 팔아요. 문구점 같은 데 가시면 팔아요. 네. 그리고 잘 끊어져요. 얘가 몇 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고무줄이니까 사가요. 사가서 잘 툭툭 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오보드 고무줄 말고요. 우리 일반으로 파는 고무줄 있잖아요. 그런 고무줄 사서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작은 이런 고무줄은 미용실 가면 우리 파마할 때 쓰는 거 있죠. 그런 고무줄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게 좀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삼각형 했어요. 그리고 사각형, 이제 삼각형 해서 꼭지점 3개, 고무줄 3개니까 변 3개,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이랑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숫자 놀이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숫자 놀이도 좀 해보고, 건물이랑 대칭되는 모양도 만들어 보고, 또 여기에 뭐, 이렇게 다양하게 삼각형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요거 똑같은 위치에 반대로 대칭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 있죠? 요거 리플렉터로 볼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리플렉터로 이렇게 봤을 때 같은 위치 있느냐 S2 S2 문제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대칭 활동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이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숫자 쓰잖아요. 숫자. 2 만들 거예요. 2. 그래서 흰색 보이세요? 각각으로 쓸 수 있도록 자그마한 거 있으면 이렇게 2 할 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거 만든 이유가 있죠. 이걸로 뭘 해요? 디지털 숫자예요. 우리가 보는 아날로그 숫자가 있어요. 아날로그 숫자.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죠. 다르죠. 1, 0, 1, 2, 3, 4 이렇게 쓰는 거고요. 디지털 숫자는 0, 1, 2, 3, 4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요.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를 디지털 숫자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디지털 숫자를 많이 사용하는 게 성냥개비예요. 성냥개비로 쓰거든요. 그래서 성냥개비로 쓰니까 이 성냥개비로 쓰는 것을 지오보드로 활동해 주시고 이거 활동해 주신 걸 가지고 이렇게 아라비아 수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디지털 숫자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랑 같이 숫자 보시면 돼요. 뭐가 달라요? 집에서 보는 시계. 집에 디지털 숫자, 디지털 시계가 있으면 이런 거 많이 보겠죠. 근데 없으면 뭐 이런 거 보기 힘들겠죠. 그래서 6세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세 때. 같이. 6세, 7세 때 같이. 초 1, 2 때도 같이.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모양 만들기 나옵니다. 그래서 모양을 만들어서 대칭된 모양을 만들어보는 활동이 나오고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뒤에 보면 그림 맞추는 거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각형을 만들자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만들었던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뭐 등등등을 만들고요. 뒤에 원이 있으니까 원 활동할 때 얘를 이렇게 걸어요. 사실 애들은 진짜 잘 가지고 놀아요. 네, 이렇게. 네, 요렇게 하니까 2였어요. 뒤집으면 5가 되네요. 네, 요런 거. 이런 활동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각형 만드는 활동 해주고요. 뒤에 보니까 얘는 이렇게 걸어서 사각형이 나와요. 이렇게 걸어서 사각형 원 이런 활동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하고요. 그리고 수직과 평행이라는 거 나오는데 수직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가 이해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90도라는 거 우리가 개념을 익혔어요. 그러면 수직이 되는 부분과 평행한 부분 앞으로 나란히 시켜서 만나지 않는다. 서로 어떻게 쭉 가더라도 만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평행이라고 하고 여기서 평행인 거 빨간 색깔 선 여기 그리고 여기 있는 초록 색깔 선 여기 있는 노란 색깔 선 이런 것들을 평행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직과 활동, 평행 활동까지도 하나 디지털 숫자를 하면서 같이 활동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활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교구를 직접 만졌기 때문에 교구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느끼는 감성들이 있을 거예요. 이 자료는 필생 카페 자료실에 있고요. 제가 우리 자료실 어딘지 모르실 것 같으니 한번 공지할게요. 카페에 가시면, 엄마 라이브 자료라고 된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 게시판에 가시면, 제가 플라토 주머니라고 하면서, 플라토 주머니 땡땡 해서 7교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하나씩 보실 거면 이렇게 하고 제가 9월 이렇게 해서 뭐 7교 지오보드 패턴 블럭 이렇게 쭉 해서 써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G8로 올려놨거든요. 자료로. 그거 다운받으시면 지난주 자료 있고요. 이번 주 자료 똑같이 올라갈 거예요. 네, 올라갈 겁니다. 근데 제가 자료가 뭐 새로운 걸 막 만든 게 아니고요. 속성 블록 자료 같은 거 하나 만들었고, 부탁해서 만들었고, 다른 거는 우리 카페에 있는 내용들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한 거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요거 가지고 같이 수직과 평행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얘기하시면 되는데, 활동을 하실 때 적힌 대로 활동해 주시면 돼요. 지오보드에 가로나 세로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놓았어요.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에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줄까라고 해서 똑같은 선을 만들어보자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면 얘가 뭐예요?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평행한 선들을 서로 만나게 이어주자라고 하시면 얘가 수직이 되고요. 영어로 봤을 때 I가 되고요. 세로로 보니까 H가 돼요. 네, 이런 활동 해주시고 여기서 직각 찾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직각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하자? 네, 수직이라고 하자. 그리고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평행선 두 개의 사이에 있는 요 초록 색깔, 요게 거리죠. 그래서 이걸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고 실제로 수직이다 할 때는 이렇게 지나가도 됩니다. 이렇게 직각이니까. 네, 지나가도 돼요. 근데 이렇게 딱 멈춘 거 우리가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수직과 평행의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아이랑 같이 활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원도 활동해주시면서 원 활동하면서도 볼 수 있는 게 뭐 물론 사이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볼게요. 자, 뒤로 갈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셋이죠. 이렇게 보면 시계 활동 해줄 수 있어요. 시계 여기 12 쓰고 3 쓰면 되니까. 네. 그리고 모양을 아까 이렇게 그려서 뒤집게 하셔도 됩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여기 초록 색깔 선이 지름이죠. 네, 지름. 그리고 여기 있는 빨간 색깔 선이 네, 반지름이죠. 그래서 반지름과 지름. 그러면 여기 하나 더 해볼게요. 빨간 색깔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자, 여기 빨간 색깔 한 개 걸었어요. 그리고 빨간 색깔을 들어서 옮길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지름이죠. 반지름이 2개 있으니까 뭐가 됐다? 지름이 되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잡고 밑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자, 빨간 색깔 2개가 지름이 되었죠. 빨간 색깔 1개는 반지름이에요. 왜 반지름이라 부를 수 있고 지름이라 부를 수 있느냐. 여기 원의 중심에서 나왔어요. 얘가 이렇게 왔다고 반지름이 되진 않겠죠. 요런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반지름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길이는 직접 자로 재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대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대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길이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왜 원의 지름은 원의 중심에서 출발해야만 되는지 여기도 한번 반지름의 길이를 이렇게 재어봅니다. 재어보면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반. 그래서 여기가 12cm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직접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네, 지오보드는 측정이기도 하고 도형의 넓이이기도 하고 네,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네, 직각 이등변 삼각형 만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좀 더 다른 예각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것이 지오보드예요. 지오보드가 특별히 투명이기에
뒤집기, 돌리기 다 가능하다는 거 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해 주시고요. 원을 이렇게 뒤집어서까지 확인했어요. 자, 이렇게 활동해 주시고 활동을 했으면 여기에 모양을 그려봐야겠죠. 그래서 전판에 지오보드 모양을 그리고 그 모양 그린 것을 그대로 표현하기. 이렇게 표현해주기. 이런 활동들 해주셔도 돼요. 자, 이번에는 먼저 그리고 여기에 똑같이 옮겨보는 활동. 그런 활동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활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오보드로 활동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요. 정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안에 있는 각이 모두 직각인 도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얘를 모노미노라고 할 거예요. 모노미노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큰 거에도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얘가 모노미노예요. 그리고 정사각형을 또 한 개 더 만들 거예요. 이번에는 이 모노미노가 두 개인 거 한 개 더 붙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걸 네, 두 개니까 도미노라고 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하거나 뒤집거나 돌렸을 때 모양이 같으면 한 가지로 본다. 모양이 같으면 한 가지로 본다. 그래서 두 개로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4칸.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활동이 8칸. 자, 여기가 두 개죠? 네, 도미노예요. 두 개. 모노미노가 두 개 있어서 도미노예요. 그리고 또 한 개 더 만들어 볼 건데요. 또 한 개 더 만드니까 지오보드로 또 한 개 더 만드니 네, 3개죠? 그래서 트리오미노인데요. 얘도 돌리거나 뒤집었을 때 같은 모양이면 한 가지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 건데 얘는 또 다른 한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모양이 있을 수 있냐면 두 개에서 출발해서 한 개를 밑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이 모양은 아까 여기 있는 모양과 다르죠. 돌려요. 제가 지금 이렇게 돌리는 게 90도씩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뒤집고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뒤집거나 돌렸을 때 모양이 서로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 활동은 저희가 엑스북에서 있는 이런 그 투명 활동판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이걸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활동을 해주시는 건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뒤집기 돌리기 한 번 더 해주시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익힐 수 있도록 봐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도 있다. 그래서 얘가 트리오미노다라고 모양을 또 만들어 줄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냥 이런 종이에다가 하나 그리고 이게 훨씬 편하죠. 엄마는 편해요. 이렇게 활동하시면. 2개,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 그리고 얘는 또 다른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이렇게 활동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셔도 돼.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지오보드로 활동을 해주니까 종이를 꺼내기 애매한 상황이 됐을 때 그냥 이런 활동도 해주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오보드로 할 때 지오보드로 끝까지 한번 해주자. 이런 마인드로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한 개를 늘려서 만드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테트리스 게임 할 때 쓰는 테트리오미노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트리오미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위로 가야 돼요. 귀찮긴 하지만 활동을 해주면 아이들이 즐거워하죠. 그 즐거움을 보기 위해서 또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런 활동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종이 가지고
자, 4개로 했으니까 4개로 만들 수 있는 조각들 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4개 요렇게 4개짜리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얘도 요렇게 생긴 거 만들어 봐요. 그리고 또 만들 수 있죠. 자, 이런 거 많이 해봐요. 자, 여기서 얘를 돌릴게요. 돌렸어요. 돌렸어요. 얘를 뒤집었어요. 이렇게 해서 활동을 충분히 해주세요. 활동 충분히 해주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가 이 활동을 할 때는 아이가 뒤집기 돌리기 모양을 뭐 하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뒤집기 돌리기 모양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켜보는 활동이 아이들한테 직관력을 키워주는 활동입니다.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하나 빼서 여기에 이렇게 놓아볼게요. 그러면 사각형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나오는 거 여기 밑에다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네. 제가 하나하나 움직이는 이유는요. 모노미노가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나하나 움직인 겁니다.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아까 이런 모양을 했을 때요. 얘를 제가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가 점이에요. 자, 여기가 점이고요. 점이고 점에서 이렇게 돌려볼게요. 90도. 아이가 힘들어하면 저처럼 종이 위에 올려놓고 네, 여기가 점이었어요. 0도 이렇게 있었어요. 요거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모양 변화를 확인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위치가 변하는 거죠. 모양도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고 자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서 모양을 이렇게 확인해 볼게요. 뒤집어서도 모양이 가능하죠. 그리고 나서 얘를 한 칸만 내려와서 자꾸 있는 것 최대한 활용하고 네, 이렇게 해서 얘 이름을 모노미노라고 하고 얘를 도미노라고 하고 얘를 트리도미노라고 하고 이렇게 잘라서 여기까지를 테트리도미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테트리스 게임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 트리오미노 2가지. 얘는 한 가지. 이게 모양이에요. 얘가 이름이에요. 네. 모양 개수예요. 얘가 모양이에요. 네, 요거는 제가 정리 한번 해서 카페에 게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름을 확인하시는 거고요. 얘를 통틀어서 폴리오미노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배우신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개 더 끼울 거예요. 한 개 더 끼우게 되면 뭐가 될까요? 방학 특강에 고무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어디로 다 달아났는지 없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네, 펜토미노를 살펴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또 뭐 해줘요? 펜토미노 모양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돌려줘요. 돌려주고 뒤집어주고 네, 이런 활동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보이니까 얘가 별로 그거 한 것 같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번 해서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돌려요. 뒤집어요. 돌려요. 이런 활동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투명의 장점이에요. 투명의 장점.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투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일반 지오보드에 할 수 없어요. 일반 지오보드에 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는 뒤집고 돌리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뒤집고 돌리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충분하게 해주자. 하나씩 하나씩 확인할 때 도움이 된다라는 거 좀 보시면 좋겠어요. 네, 점대칭 설명은 우리가 요거 먼저 얘로 먼저 활동을 먼저 한 다음에 요거 활동한 다음에 점대칭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점을 기준으로 돌리는 거 이런 거 해볼게요. 네, 패턴 블럭 대칭 활동 하실 때 이런 활동 해주시면 돼요. 패턴 블럭에 들어있는 마름모 150도, 30도예요. 나중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저의 허세교구 쉬는 시간 잠시 보여드려야지. 이거 허세교구예요. 중학교 1학년 애들이랑 함수 그래프 그릴 때 너무 귀찮아가지고 좀 막 찾아서 하면 안 돼요. 비추예요, 비추. 1,1, 1,2, 1,3 이러면서 계속 보여주니까 자꾸 또 사고 싶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냥 이런 경우가 있다, 이 정도예요. 자, 이제 우리 펜토미노 할 거예요. 펜토미노는 사실 1시간 잡은 이유가 활동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거부터 알려드릴까 이제 고민을 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지오보드, 투명 지오보드에 하나하나 만들어서 뒤집기 돌리기 다 해보시는 걸 강추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대칭 도형 그 다음에 요거 추천으로 갈게요. 펜토미노 요거 가지고 뒤집기 돌리기 확실하게 해주시고 모양 하나하나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대칭되는 거 활동해주시고 그리고 대칭되는 모양에 따라서 어디에 놓으면 되는지 리플렉터랑 같이 활동해주시고 이 활동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점대칭 도형이에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점대칭 도형도. 아, 맞아요. 옛날 버전이에요. 지금 안 뚫리군요. 네. 지금 요렇게 맞아요. 지금 버전 달라요. 그리고 크기가 달라요. 요렇게 보면 약간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있고 9버전이 저는 이게 좋았던 게 주사위 펜토미너 턴에 있죠. 펜토미너 턴에 제가 모든 수학하시는 경상도, 부산, 부산, 경남, 울산에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제 수업 들어오신 분은 다 펜토미너 턴 가지고 있어요. 이 구멍 뚫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도 좋지만. 이렇게. 9버전이 좋은 점은요. 9버전은 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12, 이거 나오는 거 빨리 찾아서 띄우는 게임도 할 수 있어요. 9버전은. 신버전은 안 뚫렸으니까 뽑는 거 못하겠네요. 맞아요. 펜토미노 턴이랑 펜토미노랑 이렇게 연계하셔서 쓰시고요. 네. 펜토미노 턴 가지고는 맞아요. 펜토체스 같은 거 활동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펜토미노 가지고 폴리오미노 확인했어요. 이렇게. 네. 주사위 맞아요. 약간 교고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펜토미노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폴리오미노 중에서 네 개까지 봤어요. 이게 테트리오미노예요. 자, 여기서 이제 5개짜리 갈 거예요. 5개짜리가 펜토미노죠. 그래서 펜토미노를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펜토미노에서 한 개 더 많게 그리면 이렇게 있는 게 6개죠. 그래서 헥소미노라고 불러요. 이렇게 헥소미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6개짜리는 헥소미노, 7개짜리는 뭐 8개짜리는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활동을 하는데요. 활동을 하는데 헥소미노까지는 요즘 좀 활동을 하는데 그 이상은 활동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많거든요. 네.
이렇게. 네. 뭐, 네. 펩타미노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고요. 이렇게 6개짜리 만드는 것까지 하는 거 하루 종일 걸려요. 네, 하루 종일 걸립니다. 왜냐하면 뒤집거나 돌렸을 때 모양이 같은 것, 네, 똑같은 걸로 보니까 하루 종일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점대칭 도형 아까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금 고무줄을 많이 끼워놔서 그런데요. 실제로 얘 모양 한번 볼까요? 3개입니다. 이렇게 3개. 3개인데 이렇게 반만 걸칠게요. 이렇게 반만. 이렇게 반만 걸칠게요. 자, 실제로 여기 점을 찍어야 되는데 여기 점. 점을 찍어서 얘를 뒤집거나 돌렸을 때 모양을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 걸고요. 실제로 걸고 이렇게 걸 거예요. 얘를 한번 볼 거예요. 이런 모양을 한번 볼 거예요. 이런 모양. 얘도 한번 볼 거고 얘도 한번 볼 거고 얘도 한번 볼게요. 여기 옆으로 옮기면 되겠네요. 얘가 F자 모양처럼 생겨서 이름을 F라고 해요. 이렇게 F라고 하는데 얘를 점을 중간에 이렇게 해볼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얘는요. 얘로 이렇게 돌려서 리플렉터로 올려놓으면 안 돼요. 그죠? 같은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얘를 중심으로 돌려. 이 모양에서 반에 있는 걸 가지고 돌려요. 돌렸을 때 모양으로는 어떤 모양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점대칭 도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점대칭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것 중에 하나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생기는 거예요. 180도. 어떤 점을 중심으로 점이잖아요. 점을 중심으로 대칭되는 거. 그래서 180도를 돌렸을 때 같은 모양이 되는 거. 이게 점대칭 도형이에요. 그래서 점을 기준으로. 그러면 선대칭 도형은 뭐가 기준일까요? 네, 선을 기준으로. 얘는 180도 아니에요. 돌렸을 때. 같은 모양. 대칭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점대칭 도형이 될 수 있는가 안 되는가. 12조각 중에서 점대칭 도형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점대칭 도형들을 찾아보는 활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선대칭 도형도 찾고 점대칭 도형도 찾고 이런 활동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대칭 도형, 점대칭 도형 이런 활동들 다 할 수 있어요. 밤철만 아까 물어보셨죠. 그래서 점대칭 도형은 기준을 놓고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놓고 돌려볼 때 할 수 있는 활동이 큐브 빌드에 보면 1개짜리 있어요. 큐브 빌드에. 모노미가 1개짜리. 정사각형. 한 조각. 이게 이제 모노미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정사각형 2조각이 우리나라에서는 직사각형이라고 말하고요.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미노예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점대칭 도형은 실제로 5학년 그때 살짝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 해주시면 되고 점대칭 도형 활동해 주시고 선대칭 도형 활동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한글로도 자음자, 모음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에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거 이거는 선대칭 도형일까 점대칭 도형일까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얘도 선대칭 도형일까 점대칭 도형일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2단계 나오죠. 맞습니다. 2단계, 플라토 2단계에 나와요. 플라토 2단계, 나오고, 그리고, 어, D단계? D단계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을 해주는데 아이가 점대칭 단어를 잘 모를 경우에는 점호를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맞아요. 초등학교 4학년, 네. 이동단원에서 나옵니다. 돌리기, 뒤집기. 네. 도형 돌리기 뒤집기 할 때 선대칭 도형, 점대칭 도형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충분해요. 네. 충분히 설명해 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이거 펜토미노 할 때 조각 이름부터 확인하는 거, 조각 이름 활동하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펜토미노는요, 12조각을 이용해서 도형을 만들 건데, 제일 중요한 거, 조각 만들기 활동, 그림 만드는 거예요. 펜토미노로 자유롭게 모양을 만드는 거죠. 이런 활동은요, 활동지가 사실 펜토미노 턴 활동지로 엄청 많이 있어서 이런 활동지, 펜토미노 턴에 있는 이런 활동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지에서 조각을 놓고 만들고 모양을 놓고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좀 해주세요. 이런 활동들 좀 해주세요. 해주고 나면 이것도 다 우리 카페에 올라와 있어요. 필젠 카페에.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활동해 주시고 12조각 다 사용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3조각 먼저 선택하라고 해서 3조각을 선택을 해서 네, 해주시면 되고요. 이 3조각도 모양 만들기 그렇다 그러면 우리 점수 사이 있어요. 1부터 6까지 있는 주 사이 있죠. 얘를 굴려서 4개, 그럼 4조각을 선택하는 거죠, 아이가. 4조각 선택해서 모양을 만들어요. 모양 만들어 볼까요? 모양을 만들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 변이 붙어야 한다. 요거 확인해서 모양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모양을 만들었어요. 모양 만들고 나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거. 제목 짓고, 제목을 지어요. 그리고 내용을 씁니다. 이게 창의성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날짜를 써요. 서명을 합니다. 그럼 내 작품이 되는 거죠. 네. 날짜를 쓰고 서명까지 해놓으면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술작품 만들듯이 수학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굴려서 나온 거 가지고 했어요. 이렇게. T자네, T자 찾아서 이제 모양 만들고, T자, 이렇게. 모양 만들고 했는데요. 먼저, 11조각이 있는 분도 있고, 12조각이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으니, 우리가 먼저 조각부터 찾아봅시다. 조각부터 찾아봅시다. 한 조각 한 조각씩 알파벳으로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F자. F. I, L, M으로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W로 쓸게요. W. 그래서 F, I, L, 그 다음에 M. 이렇게 볼게요. F, I, M. 이렇게 쓸까요? 어디다 쓰지? 위에다 쓸까요? F, I, L, M.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네 조각 있고요. 그리고 P 있어요. P. P 있고, Q 있고, B 있고, D 있고. 네. 조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그냥 P라고 해요. P. P. T. T 있고, PT. 그 다음에 X. 더하기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요렇게 놓고 X. 그 다음에 얘 요렇게 놓고 Y. 이거 뭐라고 많이 얘기하냐면 한글로 어라고 많이 얘기해요. 아, 우, 오 이렇게 얘기해요. 한글로. 근데 실제로는 Y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X, Y, T, W.
W 가야 되는데 X부터 왔네. T, W, U자도 안 했네. T, U, U, X, Y, U, T, U, V, V예요. 이렇게. V. 이러니까 좀 V 같이 보이나요? 이렇게 L이라고 쓰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얘 V로 쓸게요. V, X, Y, W. W. 이거 M이라고도 많이 얘기하고요. W, X, Y. 이렇게 놓고 이마트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거 무슨 글자 같니? 라고 무슨 모양 같이 생겼니? 이마트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W 반대로 M 네, W예요. X, Y 그리고 얘 G 이렇게 12조각이 있습니다. 어떤 조각이 없으신지 네. 네. 아이하고 한번 해보세요. 아이 입에서 엄청 다양한 단어들이 나올 겁니다. 네, 12조각이에요. 네. 이마트. 그런데 이마트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네. 이거 무슨 조각 같니? 그러니까 M 이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M이 어디 있니? 이러면서. 네, 그게 제일 인상 깊었고요. 저한테 얘는 니은, 그 다음에 얘는 기역, 이렇다고 얘기한 친구들이 있었고, 한글 모르는 6세, 영어 모르는 7세, 영어 모르는 6세는 다 한글로 표현하더라고요. 이, 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한글로 나비 만드는 것도 하잖아요. 네, 알파벳 12조각. 이렇게 12조각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하고 이 중에 3조각을 뽑아서 사각형을 만들어보자 할 거예요. 사각형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사각형을 만들어 볼 건데 5x5 이런 데다가 올려놓기 해볼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제일 먼저 편한 거 써요. 이렇게 색깔.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이렇게 오면 양쪽으로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각이 오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고 이 조각이 오고요. V 조각이 왔어요. 그럼 V 조각이 왔으니 또 W자 막 찾아서 오거든요, 애들이. W자 와서 찾아서 오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조각을 좀 찾아서 뭐 이렇게 해서 3조각 완성 이렇게 갑니다. 네. 맞아, Z. 네, 이렇게. 그리고 아이 하나 와서 4조각 이렇게 하는 거 반칙이에요. 아이는 3칸을 만들어 라고 하고 3조각으로 3칸을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치워요. 치우고 한 칸을 올리고 자 다시 4조각으로 4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확인하고 붙이고 확인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의 공간 지각력을 좀 자극해 주시면 돼요. 자극해 주세요. 뭐든지 자극을 해주세요. 이렇게 4조각 이렇게 만드는 거. 네, 이런 조각들을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고 조각을 사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기가 4칸이잖아요. 그래서 4칸이어서 4개 썼어요. 3칸일 땐 3조각 썼어요. 그래서 맞아요. 우봉고 같은 게임이에요. 우봉고처럼 활동하셔도 돼요. 여기가 써볼까요? 네. 3 곱하기 5 그래서 15 3 곱하기 5는 15. 넓이도 볼 수 있어요. 4 곱하기 5는 20. 그래서 얘가 20칸 사용되고 있다는 거. 칸수로 봤을 때. 5개는 5 곱하기 5. 25. 이렇게 갈 겁니다. 쭉쭉쭉. 이렇게 쭉쭉쭉 갈 거예요.
그래서 세로줄이 하나씩 늘어나서 12칸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12 곱하기 5는 시계랑 같으니 60분, 60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60칸 모두, 60개의 칸을 모두 채우는 활동들을 해볼 거예요. 아이가 개수에 맞춰서 쓰는 겁니다. 3바이 5니까 3개, 4바이 5니까 4개, 5바이 5니까 5개. 그러면 12 곱하기 5니까 12조각 다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 곱하기 5다 그럼 몇 개 쓴다고요? 8개 쓴다. 요게 팁이에요, 팁. 그럼 40칸을 만들 때는 몇 개를 쓰자? 8개를 쓰자. 이건 엄마만 알고 있는 팁. 엄마 팁. 아이가 알고 있는 팁이 아닙니다. 선생님 팁.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양을 덮을 때, 여기 덮을 때 3조각, 4조각, 5조각, 6조각, 7조각, 8조각, 12조각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라고 하면 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12칸 채우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많이 볼 수 있는 게 6 곱하기 10으로 된 60칸 이런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활동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요거 살짝만 치워볼게요. 자, 6 곱하기 10도 60이에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20도 60이에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이렇게 짧게 예쁘게 규칙적으로 3 곱하기 20도 60이에요. 4 곱하기 15도 60이에요. 5 곱하기 12도 60이에요. 6 곱하기 12, 60이죠. 물론 1 곱하기 60도 60이에요. 2 곱하기 30도 60이에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쭉 가능한데 네, 이렇게 가능한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60의 뭐를 알 수 있어요? 약수도 알 수 있고 3의 배수도 알 수 있고 20의 배수도 알 수 있고 뭐 이런 활동이에요. 그래서 60의 약수는 3, 20, 45, 52, 60이 들어간다 정도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알 수 있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초등학교 5학년의 약수와 배수의 관계도 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가니까요. 앞에 물론 이거 있습니다. 이거 있고 뭐 7, 8, 9 중에는 없네요. 7, 8, 9는 없으니까 요거 2개 더 있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뭐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60 이상이니까 5, 2,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2 4, 3, 12, 12개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개네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 12개인 거 이렇게 찾는 활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수도 60의 약수도 살펴보고 60의 약수도 살펴보고 그 개수도 확인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네, 약수의 배수 활동 이런 것도 해주면 됩니다. 네요. 6세, 7세, 6세, 7세, 8세는 무조건 그냥 칸 채우는 활동 해주세요. 채우기 활동. 물론 개념을 알고 해주면 좋지만 팁을 미리 엄마 팁이지 아이 팁이 아닙니다. 엄마가 알고 있는 거지 아이에게 이거 세 개만 이용해서 요거 채워볼까? 이게 아니에요. 아이가 이 원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네. 아이들은 무조건 그냥 약간 뭐라 그러죠? 열심히 달려라 하니처럼 열심히 해봐야 돼요. 저희는 일명 노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이들에게는 충분한 활동과 생각을 주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고요.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의 직관력과 관찰력과 도형 감각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펜토미노 하면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이들 하셨겠지만 겹쳐 놓는 거. 자, 요거 일자 놓았어요. 위에서 봤을 때 이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모양을 채우자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네, 채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가 뭐인 거? 4칸인 거 찾아야 되는데
네 칸인 거 찾으려고 하니 이런 모양이 4개인 거 요렇게 2개 요렇게 찾는 거죠. 위에서 봤을 때 기준으로 여기 요렇게 요 기준이 4개 요거인 거 이렇게 찾는 거. 3D 블루커스 이런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도 좀 찾아서 해주면 되는데 학년이 올라갔어요. 아까 제가 6, 7, 8세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은 그림 그리는 건데 그림 그리는 거 대신에 묻는 거 할게요. 저는 한 줄에 5개 이렇게 찾아가요. 12개짜리. 아까 뭐 했죠? 알파벳으로 찾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는 한 줄에 5개짜리, 한 줄에 4개짜리. 이렇게 한 줄에 4개짜리 이렇게 찾을 거예요. 한 줄에 4개짜리. 그러면 한 줄에 3개짜리를 몽땅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이렇게 찾았어요. 이거 한 줄에 2개인 거 요거 W자 이렇게 가져가 볼까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하고 얘를 여기로 가져갈게요. 이렇게 하면 12조가 금방 찾죠. 이런 활동도 해주셔도 돼요. 이런 활동도. 네, 이렇게 활동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랑 충분하게 한 줄에 5개, 한 줄에 4개, 한 줄에 3개, 한 줄에 2개 뭐 이런 활동도 해주시고요. 이런 활동이 교과서 어디에 나오는지 살펴보니 요게 나와요. 4학년 1학기 처음 조각을 알아볼까요? 뭐 이렇게 움직인 조각을 알아볼까요? 그리고 세워볼까요? 뭐 이렇게 나옵니다. 겹치지 않게 덮어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7개와 함께 이렇게 나옵니다. 덮어볼까요? 이런 활동 나와요. 그래서 조각을 사용해서 조각을 몇 개 사용했는지 뭐 알아봅시다 라고 하고 표면 도형이 있고요. 그리고 도형 이름이 3학년 1학기 정사각형이 나오게 되고요. 정사각형도 색종이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교과와 같이 연계를 해주시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교과와 같이 플라토를 같이 풀려주시고 있다면 이런 활동들이 가능할 거고요. A단계 두 번째에도 이런 활동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있는 거 활동해 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펜토미노도 나옵니다. 그리고 테트리스 링크인가? 보드게임이 엄청 많이 팔렸던 게 3학년 1학기 평면 도형이 나오면서 덮는 게 나와가지고 엄청 많이 해줬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나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해주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단계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A, B, C 단계 뭐 이렇게. 사실 C2는 제가 제일 C2에 가서 답안지가 부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뭘 해달라? 지오보드로 활동해달라. 지오보드 투명이니까 이런 활동 해주시면 좋겠고 비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활동해주고 나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E1 평면 규칙에서 다각형 둘레 할 때, 합동 선대칭, 점대칭 할 때, 요때도 좀 해주세요. 지금처럼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똑같아요. E4에도 가면 점의 이동, 도형과 점의 이동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A단계 아까 살펴볼 때 도형 돌리기 나오잖아요. 도형 돌리기 나와요. 이렇게 도형 돌리기 나올 때에 또 활동해 주시면 되고 점을 한 점을 빼가지고 나오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면 되고 여기 C2는 반드시 좀 지오보드 활동해 주세요.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사실 F단계는요.
엉아들이 푸는 거예요. 엉아들. 그래서 3학년 이상의 엉아들이 푼다, 형아들이 푼다 그러면, 엉아들이 푼다 그러면, 사실 설명 별로 할 게 없어요. 대신에, 여기, 원주와 원주율, F1, 먼저 풀리지 마세요. F2부터 풀리고, F2부터 풀리고, 그리고 F4 풀리고, 그리고 F3, F1, 이렇게 순서대로 풀리셔도 됩니다. F1 딱 보고 덮어요, 애들이.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네, 이러고 덮습니다. 근데 F2 보여주면 풀거든요. 지금 4학년인데 풀어요. 3학년도 2단계 건너뛰고, 1하고, D단계 풀고, F단계 풀고, 2단계 풀어도 됩니다. 3 풀고, F2 풀고,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해서 풀려요. 그리고 E2의 직사각형 넓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볼 때에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활동해 주시면 돼요. 활동해 주시면 되고 펜토미노 할 때에 요런 문제 있었어요, 우리. 요런 문제. 요런 문제. 옹, 표, 이거. 점대칭 되는 글자. 표, 늑, 를, 근. 이런 거. 네, 요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활동해 주시는 거 좀 찾아보는 활동.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점대칭 도형할 때에 우리가 펜토미노 가지고 활동해주자. 이런 거 좀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수업 때 둘레 이어 붙이는 거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2개 올리셔갖고 10이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 계셨잖아요. 이렇게 둘레를 확인해서 10이 되는, 사실 10이 될 수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자꾸 안 되는 것만 설명을 드리네요. 왜 안 되는 걸 자꾸 풀어보게 하냐면 수학자들이 그렇거든요. 수학자들이 안 되는 걸 왜 안 되지 하고 파서 필수상 같은 것도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도전해보는 도전 정신 좀 길러주려고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건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는 거. 이것이 아이들에게 해결 방법을 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둘레랑 열변은 다르죠. 그래서 이거죠. 넓이는 아까 3x 3이었어요. 3x 3이었고 둘레는 이거죠. 굵은 선.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2개. 요런 거. 네. 그래서 하나 가지고 모든 짧은 거? 요런 거 한번 해볼까요? F자? 2개씩 있었으니까요. 요렇게 했어요. 얘는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2개. 다 12개였나요? 그렇게 확인해 보시는 거 해보시면 되겠죠? 제일 짧은 게 요거이지 않을까? 이렇게 들어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2개. 찾아보세요. 이렇게. 둘레를 찾아보는 활동. 이게 둘레죠. 얘는 둘레고요. 얘는 넓이에요. 그래서 둘레와 넓이를 헷갈리지 않도록 아이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펜토미노도 맞추면 퍼즐이라 엄청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 할 겁니다. 스트레스 받아 하겠지만 우리는 뭐 하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얘를 채워가는 연습을 해보자. 채워가는 연습을 해보자 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카페에 올라와 있어요. 네, 카페에 올라와 있고 펜토미노 조각을 가지고 모양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펜토미노 모양을 만들 때에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예요. 가로 열, 그러면 6이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곱하기 10이에요. 6 곱하기 10을 여기에 굵게 조각을 줬어요. 이렇게 주고
이렇게 줬어요. 주고 이제 여기에 해결해 보라고 한 거예요. 조각을 주고 해결해 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채워볼 거예요. 아이가 직접 채워보게 활동해 주시면 돼요. 이거 사실 약간 좀 커서 커가지고 살펴보게 이렇게 끼워가면서 살살살 약간 사이즈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고학년이다. 그러면 얘를 떼서 그림 그리게. 여기가 T자 이렇게 이렇게 그림 그리게. 요 W였고 여기 이렇게 해서 P자 이렇게 P였다.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빼시면 이렇게 남게 이런 활동 해주세요. 이렇게 활동해 주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만들게요. 약간 나와요.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요. 약간만. 그래서 끝에가 V자였어요. V자 이렇게. 남은 조각들을 좀 살펴보면서 조각이 어디에 배치되면 좋을까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X자 넣을게요. 아이가 어리면요, 저희 액트북에 요거 말고 1cm 말고 2cm짜리 있잖아요. 2cm짜리 가지고 활동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지고 활동해 주시면 되고 X자 넣고 Y자 넣고 F자 이렇게 F자 넣었어요. 그러고 나면 조각들이 조금씩 눈에 보일 거예요. 이렇게 L자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는 W자 놓고 L자 놓고 U자 놓고 이렇게 해서 잘못 그렸고 F자를 잘못 그렸고 이렇게 놓아야 되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면 X자 이렇게 해서 U자 그 다음에 N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제일 많은 방법이잖아요. 이 방법이 2339가지 있대요. 네. 아이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그리고 얘가 제일 많아요. 5 곱하기 12. 얘가 1000가지 넘게 있어요. 1000. 이렇게 해서 활동해 줄 거예요. 그래서 5 곱하기 12 활동해 주시고 나면 이런 조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5바이, 둘, 넷, 여섯, 6바이씩 이렇게 활동 크게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네요. 집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펜도미노는 사실은 이렇게 모양 덮는 활동이 제일 많아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아이가 기억하는 도형 조작. 도형 감각. 그리고 관찰력. 이렇게 길러지면서 도형 뒤집기. 돌리기. 능력이 향상돼요. 이렇게 향상이 되니까 아이들한테 활동을 많이 해주면 뇌 영역에서도 좋은 영역이 전두엽이에요. 전두엽이 좋아집니다.
퍼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치매 초기 어르신이 이런 조각들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보드게임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퍼즐, 직소 퍼즐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소 퍼즐 같은 경우에, 6세가 500개 이상 직소 퍼즐을 해요. 혹은 1000개 이상 직소 퍼즐을 합니다. 끝까지 한다 그러면 얘는 과제 집착력이 있는 친구. 과제 집착력이 있다. 집착력이 있다. 과제 집착력이 뭐냐면 문제 해결력이에요. 문제 해결력이 좋은 친구들이 영재일 가능성이 높겠죠. 만들어지는 영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가 많아요. 조금만 하면 영재 교육원 들어가 있는 건 쉽잖아요. 학원 조금 보내고 뭐 조금 하면 다 되잖아요. 근데 6세가 맞아요. 500개, 1000개를 한다면 그 친구는 과제 집착력이 있어서 아무것도 못 만지게 해서 그렇지 네, 만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과제 집착력이 있는 걸로 보고 그것을 보는 관찰력이 엄청 뛰어난 거죠. 그 조각들을 다 살펴보고 직접 찾으니까.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도형 조작에 대한 능력, 조각이라고 썼네요. 조작에 대한 능력, 감각에 대한 능력, 뒤집기 돌리기에 대한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좀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고요. 그 활동을 통해서 아이도 엄마도 좀 수학 친구 만들기. 요즘 제가 밀고 있어요. 수학을 벽이 아닌 친구 만들기. 저는 처음 배울 때 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 배울 때. 그래서 아이가 나쁜 습관은 빨리 배우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뭔가 활동을 할 때에 물론 엄마랑 뭔가 활동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약간 저는 6, 7세는 그냥 펜토미노 친구가 놀러 왔어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얘한테도 약간 의인화 시켜주는 거죠. 의인화.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뭔가의 소중함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교구를 다룰 때 소중함. 그래서 부딪히면 아프고 막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아파서 이 친구도 소중하게 다뤄주면서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완전하게 끝까지 해줘야 된다. 그리고 만들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뭐 하자? 끝까지 하자. 끝까지 완성하자. 이렇게 많이 응원해줘요. 그래서 친구가 뭐 조그만한 거 하나 했잖아요. 그럼 무조건 박수. 네, 하이파이브. 아이들 하이파이브만큼 그냥 내가 한번 부딪혀주는 건데 그 친구들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 좀 통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폴리스케어 좋고요. 그 다음에 칠교. 네, 칠교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폴리탄 좋고 펜토미노턴, 큐브 빌드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폴리스케어 이런 종류도 다 괜찮아요. 그리고 입체 펜토미노 있다면 입체 펜토미노 가지고 쌓는 거 이런 거 활동들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아이가 평면으로 사실 얘도 평면이라고 딱 말하기가 어려운 게 얘가 두께가 있어서 약간 그런데 근데 이거를 그냥 평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평면 활동을 조금 더 많이 한 다음에 입체로 쌓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랑 지오보드 활용해서 뒤집기 돌리기 연합하세요. 우리가 가베 배울 때도 연합하잖아요. 7, 8, 9가베, 10가베까지 연합하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교구는 물론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물론 각각의 역할은 있지만 그 역할 플러스 얘네 역할 요렇게 각자의 역할 플러스 연합 역할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얘 뒤집을 수 있어요. 투명이라서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펜토미노 가지고 충분한 활동을 통해서 영재교육원의 문제까지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글을 배우는 친구라면 한글 만들기, 영어를 익히고 있는 친구라면 영어 이름 확인하기 이런 것 정도로 활동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키셔가지고 얘기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다음 주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면 주머니가 끝이 났어요. 평면 주머니가 이렇게 끝이 났거든요. 이렇게 끝이 나서 다음 주에는 입체 주머니 들고 오셔야 돼요. 입체 주머니. 입체 주머니 가지고 찾아뵐게요. 네. 지난번에 그 수업했을 때 우리가 리플렉터에 집중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교구를 봤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투명 지오보드의 역할을 좀 살려봤으면 좋겠어요.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조명 돌리기 뒤집기에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